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올해부터 다시 한 번 더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.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건데, 오늘 뉴스 중에 가장 집중할 게 바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.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채 폭락에 저가 매수 움직임이 있다. 악재가 끝난 건 아니지만 만약에라도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는 분명히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서 투자자들이 폭락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결국 이 전쟁 때문에 세계가 아니면은 미국이나 러시아가 끝까지 간다기보다 이 일은 결국에는 끝날 일이다라고 보는 투자자가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오늘 뉴스 중에서 저는 진짜 아직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투자자들이 이렇게 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이제 이 일도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조금씩 적응하고 있구나,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다만 문제는 러시아 쪽에 있는 국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쪽에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왜냐하면 러시아 국채 매입은 지금 현재 디폴트 사태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. 투자자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. 왜냐하면 금융제재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감안하면 국채 매입은 위험도가 높기 때문입니다. 그래도 이러한 시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시장은 결국 모든 이러한 악재들이 없어질 것이다 하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 같이 보시면서, 특히나 당장 이 일이 모든 게 없어지진 않을 테지만 우리는 만약에 이 증시가 앞으로 이렇게 어렵게 당분간 간다고 봤을 때 그래도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, 오늘 한번 거기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오늘 증시부터 잠깐 보겠습니다. 오늘 증시 역시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 1월 달의 하락만큼은 아직까지 하락하지 않고 저점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씩이지만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횡보하고 있다. 증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오늘 하락을 좀 많이 해서 종목들도 많이 빠졌습니다만 하락 중에도 횡보를 하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미국의 차트가 되겠죠. 자, 미국의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, 2월달 초반에 이 하락만큼은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고요, 옆으로 나스닥도 조금씩이지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잠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 좋은 뉴스부터 먼저 좀 보고 싶은데, 러시아가 키이우 시가전을 대비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시리아 용병을 모집 중을 하는데 아직까지 전쟁은 끝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다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시가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, 그런 전쟁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아직도 수도 점령을 러시아는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군만 모이는 건 아닙니다. 우크라이나에 외국인 전사들도 속속 가고 있습니다. 외국인 의원군이 약 2만 명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. 게다가 하나 더 안 좋은 뉴스가 있다면 러시아제 폴란드 전투기 미그 29를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지원한다고 합니다. 크게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.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다고 봤을 때 이렇게 군사력 공백을 미국이 채워준다면 결국에는 러시아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는 안 보내고 공항 이용도 허용 안 한다고 부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린다는 내용 자체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지금 어렵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. 하지만 안 좋은 뉴스만 있는 거 아닙니다. 푸틴이 협상이든 전쟁이든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특히나 우크라이나가 핵 개발 의혹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. 그 전에 비해서 여기서 조금 더 좋은 뉴스라고 말하는 이유는 협상의 가능성을 조금씩이지만 말하고 있습니다.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탈라치아와 중립화를 부르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결합니다. 나토든 아니면은 미국이든 그쪽으로 붙지 않고 중립을 하겠다는 내용을 한다면 푸틴 역시도 한 발 물러서고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좀 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는 협상 가능성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 가지 더 좋은 뉴스가 있다면 바로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3차 협상, 지금 현재 3월 7일 예정되어 있는데요.
나토 가입을 하지 않는 모델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물러섰습니다. 그 전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을 해서 자신들을 보호해주기를 원했는데요.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나토 회원국은 앞으로 5에서 10년 동안 가입할 논의가 준비 안 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나토에 가입하지 모델까지도 논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러시아의 목표 달성 중에서 바로 이 중립파가 현재 조금씩이지만 보이고 있다. 러시아가 여기에서 물러서기만 한다면 충분히 다음 협상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. 당장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된다기보다는 조금 더 계속될 수 있고요. 게다가 조금 더 평화적으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게 모두의 소망입니다. 현재 두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더 지속된다. 증시에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종목들도 안 좋은 영향이 있겠죠. 아니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바로 해결된다. 사실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.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앞으로 예상한다고 했을 때 어떤 섹터가 있을 것인가, 이게 중요하겠죠. 자,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더 지속된다거나 아니면 바로 해결된다고,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있다고 해도 움직일 수 있는 섹터를 하나 가져왔는데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. 인플레이션 이미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고요.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가장 높아질까로 봤을 때 저는 철강 이쪽을 좀 보고 싶어요.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. 철강 대란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.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연탄, 철광석, 아연 등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내용들 이미 우리가 몇 번이나 봤습니다. 그래서 원가 인상분을 철강 제품에 줄줄이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철강석 가격은 연초에 125달러에서 현재 145달러로 약 15.9% 올랐습니다. 그런데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이유는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주요 철강 생산 지역이며 수출 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당장 사태가 바로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공장들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. 그런다고 봤을 때는 분명히 철강 쪽이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되든 철강 쪽은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왜냐? 국내 주요 철강사들의 제품 가격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 포스코 강판, 동국제강 등도 이미 인상을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본다면은 충분히 앞으로 철강 쪽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된다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제가 저번 주에 말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렸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황금 ST라는 종목인데 니켈 관련된 종목이죠. 오늘 보니까 장중에 약 한 13% 정도 올랐는데, 그렇다면 아직 올라가지 않은 섹터, 이미 니켈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사람들의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실은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이제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 전고점을 넘어설지 안 넘어설지는 계속적으로 수급을 봐야 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철강 쪽을 오늘 한 종목씩 보고 싶습니다. 철강은 앞으로도 아직까지 이슈를 크게 많이 안 받은 그러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. 자, 종목들 오늘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종목 휴스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휴스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전고점 작년 9월 달에도 이미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쭉 밑으로 빠지죠. 매수세가 많이 없었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. 지금도 현재 전고점 근방에서 공방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. 이 말은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손바퀴 밀고 나고 나면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. 왜냐? 그 전에 작년 5월달에 전고점까지 아직까지 좀 남았거든요. 주봉을 보시면 조금 더 잘 보이실 텐데요. 주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고점을 이미 한 번, 두 번, 이번에 세 번째 도전입니다. 이 세 번째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얼마나 빨리 해결되느냐, 그리고 앞으로 철강 가격이 계속 오르느냐, 이런 부분들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부분을 잘 지지해 준다면 한 번 더 그 전고점 부분까지는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 대장주는 휴스틸도 하나로 충분히 볼만한 종목인데, 다만 전고점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.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에게 좀 더 좋은 종목이 될 것 같다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종목 휴스틸이고, 두 번째 종목 철강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. 바로 문배철강이라는 종목인데요. 자, 문배철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
두 번째 종목은 문배철강입니다. 문배철강 한번 보시면요. 문배철강은 아까 전에 봤던 휴스틸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.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? 201선을 저항으로 돌파하지 못하다가 오늘 드디어 윗꼬리로 살짝 올려줬습니다. 그 전에 저항선들을 보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. 작년 9월달 저항선, 그 다음에 작년 4월달 저항선도 많이 남아있고요.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량도 조금씩이지만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과연 얼마나 잘 지지해 주느냐, 이 가격대 4,570원 이 가격대를 얼마나 잘 지지해 주냐에 따라서 흐름세가 달라질 텐데, 문배철강도 주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봉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바닥을 밟아줬습니다. 그러고 나서 차츰차츰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 여기 보이시죠? 이 윗꼬리들을 계속 먹어주고 있어요. 이 윗꼬리들을 먹어주는 가격이 얼마냐면 여기가 있죠? 약 한 지금 4,580원 정도가 윗꼬리들 다 먹어주고 올려주는 가격. 그러니까 뭐 대략 4,630원, 4,600원 근방이 될 것 같은데 이 윗꼬리들 다 먹어주면 거래량 여기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거 보이시죠? 그렇다면 작년 5월 이후로 봤을 때 가장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이 될 것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음 결국 이 4,630원 이 가격대를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거래량 동반해서 올라가 주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은 문배철강도 있다는 거.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들이 볼만한 그러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? 바로 NI스틸입니다. 자, NI스틸 같은 경우에도 일봉을 통해서 보시면은요, 문배철강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었고 휴스틸이 이미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죠. 문배철강은 딱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전고점에서 맞고 떨어졌어요. 자, 전고점에서 맞고 떨어졌다는 건 결국 이 가격대죠. 이 가격대를 현재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이 상승 시도가 빠르게 돌파 나오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, 주봉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2월달 이후로는 조용합니다. 먹지 못했다는 말은 결국 여기에서 계속 공방전이 일어날 거고 윗꼬리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NI스틸 역시도 급등락이 심할 수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할까요? 동국제강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. 자, 동국제강 종목은 아까도 좀 나왔는데 이미 뉴스에서도 많이 나와가지고요,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냥 설명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동국제강도 원래 자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가장 사람들이 매수세가 좀 붙었던 종목이긴 한데, 다른 종목들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아까 이 세 종목들은요 전부 다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전고점 근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시세가 나올 준비를 다 마쳤다면 동국제강은 아직 전고점 근처까지 가지 못했어요. 결국 이 전고점까지 갈 수 있을 만한 여전히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관심 있게 보시되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세 종목의 대장주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면서 동국제강의 흐름도 같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보니까요 계속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. 돌아가면서 오르고 있습니다. 순환매라고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수급이 계속 돌아가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, 원자재 관련 종목들은 철강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. 이미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죠. 제가 철강, 그 다음에 니켈, 그 다음에 구리 뭐 등등등 이 황금 ST, 니켈 관련 종목이 이미 올라버렸기 때문에 철강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이었고요. 휴스틸 역시도 마찬가지고 문배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.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거는 이 종목도 순환매가 너무 빠르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너무 욕심 부리시면 안 된다는 부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주성고TV 구독하셔가지고 제가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는 때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주식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증시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결국에 지나갈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려운 시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주식성공TV 구독하시고 여러분들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